먼저 21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월달에 2월달을 보겠습니다. 2월달에 청약 제도입니다. 이 재건축만 해당이 되고 재개발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 자체의 흐름이 이 주택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때 이 흐름에 맞춰서 투자의 변화를 주셔야 되겠는데, 그게 바로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문 팀장 함주원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 바로 2021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한방에 정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별로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들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알람 설정 버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주말에 특강을 마련을 했습니다. 얼굴 뵙고 돈 되는 정보 같이 공유 받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21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21년도 공시가격 현실화가 추진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월달에 종합부동산세,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요. 6월달에 본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부부 공동 명의의 공제 방식 선택이 가능하다. 이 말은 우선 1주택 한에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9억이 있고 12억이 있습니다. 본인이 1주택 안에서도 단독 명의일 때는 9억까지는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9억이 넘어가는 9억부터 12억 사이 12억까지는 이제 금액대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 한에서 공동 명의로 주택을 소유했을 때 12억에서 6억씩 각각 6억씩 나눠 가지면서 12억에 대한 공동 명의, 12억에 대한 이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 명의의 9억 이하의 주택은 단독 명의가 유리하고 12억 이하일 때는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율 인상 및 세액 부담 상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3주택 이상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 이상인 분들 한해서만 이제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지만 이 2배 가까이 약 6%, 최대 6%까지 늘어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고령자 이제 공제율 상향이 10% 이제 늘어났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70%가 이제 공제 대상이었는데 여기서 10%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80%까지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되고 고령자 한해서이기 때문에 지금 60세 이상인 분들 한해서 5년 이상 보유를 해야지 10% 늘어난 80%에 대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월달 안에서도 이제 양도소득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세율 인상이 됩니다. 10억 원 초과가 이제 45%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5억 원 이상까지는 42%의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추가 신설이 됐는데요. 10억이 넘어가면은 이 45%의 이제 최고 세율을 적용하겠다. 그 전까지는 42%였지만 3%가 늘어난 45%의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이 이제 보유한 기간이 최종 1주택으로 변한 날로부터 2년을 또 추가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 이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본인 주택이 세 채가 있었는데 이 세 채 중에 두 채를 매도를 했습니다. 두 채를 매도한 상태에서 본인이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을 추가적으로 보유를 해야지 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1주택이 됐고 그 다음부터 2년을 추가적으로 보유를 해야지 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이 1주택 한에서는 이제 비과세를 무조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주택이 되고 나서 2년을 보유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지만 요번 2021년부터 1월 달부터 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비슷한 말로 입주권도 있습니다. 입주권의 경우는 그 좋은 주택이 이제 아파트 단지 입주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분양권은 이제 다른 사람의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요번 이제 21년도 1월 달부터는 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1주택이면서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비과세를 나는 받을 수가 있겠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올해부터는 이 분양권 자체가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1주택 한에서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분양권 자체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은 보유하고 2년을 거주를 했었으면 80%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월 달부터는 10년 동안 보유를 해야 되고 거주를 해야 됩니다. 각각 40%씩 총 8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 도심의 물건 자체가 귀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 보유 주택 추가 세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10%의 추가 세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10%에 대한 세금 자체가 20%로 늘어났습니다. 20%로 늘어났기 때문에 법인의 양도 차익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청약제도입니다. 청약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소득이 조금 높더라고 하더라도 특별공급 받을 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도 완화가 됐습니다. 그만큼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공급 내 일반 공급 물량이 확대가 됩니다. 약 5% 가까이 늘어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월달을 보겠습니다. 2월달에 청약제도입니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 자격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10년 동안 청약 자격이 박탈이 된다는 점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 의무 기간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만큼 2년에서 3년 동안 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한에서 2년에서 3년 동안 거주 의무 기간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2, 3년 거주를 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월달입니다. 6월달 안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보게 되면 2년 미만 보유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세율이 인상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년 보유 말 그대로 1년 동안 보유하면은 세율 자체가 70%, 1년에서 2년을 보유했을 때는 6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기본 세율, 사실 그 전까지는 42%의 세율이었지만 10억 이상 차이가 났을 때는 현재 45%의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꼭 유념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 자체가 왜 이렇게 2년 미만 보유 기간을 정했냐? 바로 단타 치지 말아라. 집을 구매를 할 때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실거주 할 사람만 집을 매수를 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자 세율이 인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자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인 분들에 한해서만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1주택자는 적용이 안 되고 2주택부터 3주택자 한해서 적용이 되는데요. 그 전까지 2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10%의 중과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3주택 이상인 분들의 경우 3주택은 20%의 세율이 바로 30%의 세율로 증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면 기본 세율이 42%입니다.
42%의 지금 3주택 이상인 분들의 경우 지금 30%의 세율이 추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합쳤을 때 72%가 되겠습니다. 72%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가 지금 6월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전월세 신고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임대차 3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는 부동산 계약할 때 구청에 가서 이 전세 계약 금액이라든가 날짜, 시간, 전 모든 사항을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전월세 신고제 집주인 분들과 부동산 중개업자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월달 청약 제도를 보시게 되면 사전 청약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신청이 7월달부터 이제 본격 시행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분양 신청 자격 자체가 강화됐습니다. 사업시 인가 이전까지는 2년 실거주 요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재건축 물건에 대해서는 집주인분들이 실제로 2년을 실거주를 해야지 입주 자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들 정말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집주인분들의 경우 2년 실거주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주인분들 2년 실거주 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꼭 2년 실거주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재건축만 해당이 되고 재개발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 절차가 강화됐습니다. 그만큼 안전진단 절차가 강화됐기 때문에 재건축 진행하기 정말 어려운 21년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1년도 공시가격 현실화가 추진이 됩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바로 공시지가 90%까지 지금 끌어올린다는 말입니다. 공시지가가 90%까지 끌어올리면 어떻게 변할까요? 그만큼 세금 자체가 정말 크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를 보게 되면 금액대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60에서 70%까지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세금을 낼 때 우리는 공시지가로 세금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시지가가 90%까지 끌어올라가게 된다면 정말 많은 세금 자체가 정말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공시지가, 이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2030년도까지 지금 90%까지 끌어올라가게 될 것 같고요. 이 단독주택의 경우 2035년까지 공시지가가 90%까지 올라간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3%씩 상승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매년 3%씩 상승하게 되면 이 부동산에서는 종부세 그리고 재산세 정말 매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공시지가가 90%까지 올라가면 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인데 거기에 2주택, 3주택 그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이 종부세, 재산세 정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또 청약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반값 로또 사라지나 공시지가 현실화에 분양가 상한제 무력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90%까지 올라가면 땅값이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 분양가는 당연히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다주택자분들 6월 이전에 매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보유세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유세, 종부세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이전에 매물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6월달 기준으로 내가 집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종부세가 이제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6월 이전에 매물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비선호도 지역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좋은 지역부터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추격 매수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매물 나왔으니까 지금 바로 집을 사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똘똘한 한 채 선호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초양극화 시대가 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주택 중에 정말 좋은 지역은 놔두고 그대로 정말 안 좋은 지역, 비선호도 지역 먼저 매물을 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양도세도 적게 낼 뿐더러 본인이 더 좋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가가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이 똘똘한 한 채 선호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 초양극화 시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세금 이제 더욱 무서워지는 2021년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취득세 부분은 작년부터 변경이 됐지만 이 보유세, 양도세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 정말 무서워지는 21년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모든 규제는 아파트에 쏠려 있습니다. 21년도 정부 정책의 흐름은 바로 주택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 자체의 흐름이 이 주택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때 이 흐름에 맞춰서 투자에 변화를 주셔야 되겠는데, 그게 바로 재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재개발, 정말 서울시장 후보들 자체의 공약들을 보게 되면 주택 공급에 공약이 몰려 있고 거기에 재개발을 활성화하면서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 밀집 지역,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에 소액으로 미리 선점 투자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21년도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택 공급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정보 흐름 자체가 그 안에서도 바로 재개발 안에서도 바로 소형주택입니다.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노후 밀집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 소액 투자가 정답이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세금적인 부분 아파트로 쏠려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는 바로 이 소형주택, 정말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노후 밀집 지역, 그런 이제 소형 주택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임대 사업자도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취득세 부분도 85%까지 감면을 보실 수가 있고, 두 채 이상 등록을 하신다고 하시면 재산세와 종부세 이 혜택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적인 부분도 이 소형 주택 혜택을 보시면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이 소형 주택에 포커스를 맞춰서 21년도 정말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 항상 잘 체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